예, 미래탐구 수학 가르치는 이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지루하시죠? 제가 오늘 설명회 설라고 저번 주에 이제 점을 좀 뺐거든요. 6개나. 컨실러를 발라서 조금 가려져 있는데 흔적이 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어제 이런 노력도 하고 있으니까 한번 12분 정도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리모컨이 네. 이제 중3들 11월이니까 목표를 좀 잡고 공부할 때가 됐어요. 이제는 좀 1학년 올라가서 1등급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슬슬 들어야 되는데 1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좀 일반론적인 거 조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 수업에 대한 걸로 연결을 해갈게요. 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주로 할 건데 1등급은 어떤 학생이 받을까? 요거는 좀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죠. 뭐 탑반 학생이 받을까? 아니면 선행을 뭐 지금 엄청 하고 있는 친구가 받을까? 아니면 뭐 많이 푸는 친구가 받을까?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 나름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풀이를 하는 친구들이 좀 1등급을 잘 받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재작년이랑 작년에 엄청 수준을 다르게 7월에 개강을 해봤어요. 올해는 11월에 개강하는데 재작년에는 제가 7월에 뭘로 개강했냐면 공수 1으로 개강을 했어요. 7월에 공수원. 그 다음 작년에는 미적분 1으로 개강을 했어요. 똑같은 중3을. 엄청 차이 나죠. 이게 단계가 엄청 차이 나는데 둘 다 명수 비슷비슷했어요. 그럼 이 친구들 중에 1등 이쪽이 훨씬 1등급이 많을 것 같은데 막상 보면 케바케예요. 그냥 비슷했어요. 그냥 1등급이다. 물론 이거 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7월에 미적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막 4등급 이렇게 떨어진 경우가 없고 못해도 3등급 상위권부터 2등급 뭐 1등급 이렇게 분포가 된다면 이 친구들은 사실 뭐 2, 3, 4 비율이 높죠. 근데 1등급 비율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친구가 질문을 몇 번 하는 걸 보면 이 친구 공부 좀 하네? 요런 느낌이 드는 친구가 그대로 1등급이 되고 아니면 미적 1을 하고 있든 2를 하고 있든 답은 맞추는데 얘 좀 논리가 좀 비는데 요런 친구들은 1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좀 중요했더라. 그중에 제일 확인하기 좋은 거는 풀이를 하고 틀렸어도 너 왜 이렇게 풀었어 했을 때 저 이러이러해서 어쩌고 저쩌고 요거 얘기하는 거 보면 좀 딱 각이 나와요. 이 친구는 지금 공수 1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1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겠다. 뭔가 잘 시키면. 정말 이런 친구들이 나오고 두 번째로는 뭔가 한계에 자꾸 도전하는 거 좀 즐기는 친구들. 어려운 거 싫어한다. 통화해보 어머니랑 이제 상담 통화해보면 저희가 열심히는 하는데 어려운 걸 뭔가 겁을 먹는다. 좀 싫어한다. 이러면 열심히 하는 데가 사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하는 거지 수학을 정말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거면 고통을 딛고 좀 자꾸 어려운 거를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 풀 수 있는 거 맨날 손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다. 정말 즐기면서 가는 친구들만 이제 1로 간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이 될 때 그때 이 친구들이 내신이 나와요. 이것만 되는 친구들은 또 안 돼요. 이런 거 재밌어가지고 허세 들어서 막 어려운 것만 좋아하고 막상 풀이 보면 다 엉터리고 약간 이런 친구들도 많은데 이러면 지금 뭐 답 잘 맞춰서 탑반에 있다고 해도 무조건 2, 3등급으로 떨어져요. 그런 경우에는. 그래서 둘 다 무조건 만족을 해야 된다. 우리 아이가 그런 친구들인가요? 자녀분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10%겠죠, 사실. 이 두 가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공부를 하는 만큼 효율이 나오고 노력만큼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와요. 그냥 공부하는 만큼이 실력이 되는 친구들이 이거예요. 이러지 못하면 공부를 5시간을 해도 한 2시간치밖에 얻지 못하는 거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 5시간만큼 얻는 거니까 이제 계속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공부한다. 공수 1 하는 친구가 저렇게 공부한다. 나중에 선행 늦은 1등급이 돼요. 선행 늦은 1등급. 저렇게 공부 안 한다. 이 친구가. 나중에 그냥 선행 좀 더 본 2, 3등급이 돼요. 그러면 2학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행이 현행이 되면 그냥 이 친구는 계속 1등급이고 선행했던 거 그냥 다 삭제예요. 삭제. 2, 3등급이에요. 그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제 생각에는 지금 시기에 미적 2를 듣냐 1을 듣냐 대수를 듣냐 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선행으로서 뭔가 이런 수학적 그런 공부법 그런 성향을 좀 잡아가기 위한 도구로 선행을 좀 쓰셔야 된다.
그냥 선행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처음 보는 거를 좀 더 고민해보고 수학 확장하고 그다음 새로운 논리를 좀 한번 해봄으로써 뭔가 현행도 좀 실력이 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공부시킬 때 미적 원으로 제가 개강을 할 거거든요. T반을 미적 원으로 개강을 할 건데 미적 원 자체를 익히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 첫 번째로 그다음 그거랑 못지않게 제가 중요시하는 거는 요거 성향을 좀 맞춰가는 거. 그거 이 두 가지 틀을 제 목표로 둘 거예요. 그냥 미적 원만 익히는 거는 그거는 뭐 사실 그냥 선행을 했다. 크게 나중에 다 까먹어요. 어차피. 또 임상도 끝냈어요. 제가 동생이 지금 대학교 거의 졸업 가까이 됐는데 13살 차이예요. 네. 이제 거의 30대 후반이 다 돼가는데 동생이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는 수준이니까 네, 그 친구를 초등학교 때 제가 대학 군대 갔다 와서 네, 초등학교 때 좀 가르쳤는데 이거를 되게 많이 시켰어요. 풀릴 때까지 고민하고 내용 보면서 그다음 설명을 계속 시켰더니 네, 울더라고요. 본인 찍었는데 왜 자꾸 시키니까 50km 혼내니까 울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한 2년 가르쳤더니 내신 모임 다 1위 나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내내. 그랬던 그런 임상도 이미 성공을 했고 네, 저도 저렇게 공부를 했고 네, 저게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런 거를 생각하면서 좀 컨텐츠를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일단은 이렇게 많이 하시지 못하는데 수준별 과제 저는 되게 철저하게 세 단계로 늘 만들어서 네, 선택권 없이 아이들한테 제가 그냥 줘요. 너는 이거 풀어 이렇게. 아이들이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저거를 어떤 기준으로 보냐? 이 정도 수준이 너한테 개념 익히고 살짝 챌린저블하게 살짝 도전할 정도 그러면서도 혼자 숙제로 할 만한 난이도야 해서 너 레벨 1, 2를 같이 풀어와 뭐 또는 2만 풀어와 이렇게 주고 있고요. 뭐 최대한 효율을 살려보자 이거죠. 죽는 시간 없이 저렇게 좀 컨텐츠를 보고 있고 이 브로셔에 이것들은 자세히 써 있어서 적당히 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거는 제가 정말 중요시하는 건데 네, 퍼펙트 리뷰라는 걸로 좀 한계를 뚫는 걸 좀 도전을 시켜요. 이게 브로셔에 또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네. 자, 저렇게 왼쪽처럼 본 교재에 제가 어려운 문제들을 좀 넣을 거예요. 이제 실력반이니까 좀 더 어려운 문제들을 넣고 그런 문제들을 사실 아이들이 아직 풀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필기라도 해놔. 이해라도 제발 이해 최대한 해보고 안 되더라도 해설이든 질문이든 이해해보고 저렇게 숫자 바꾸거나 모양이나 숫자를 제가 좀 바꾼 거를 이렇게 실제 과제예요. 과제로 주면 한번 최대한 질문이랑 해설을 이해해보고 수업으로 한번 따라라도 해봐라. 이거 자꾸 본인 못 풀만한 거 따라해보는 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하는 친구 나중에 1 나올 친구들은 이거 재밌어요. 이거 이 과제를 하고 레벨 과제를 덜 해와요. 이거 고민하다가 이제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빛을 본다. 반대로 레벨 1 풀고 이거 어렵다고 아예 시도를 안 한다. 요거는 약간 나중에 좋은 결과가 없겠군요. 그냥 이거 하는 것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다 해오는 친구들이 나중에 성적이 되게 좋게 나오고요. 그래서 풀스토리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일단 단계별 과제는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네, 개념을 익힐 수 있게 그렇게 주고 있고 그다음 퍼펙트 리뷰로 좀 한계도 깨보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걸 다 묶어주는 게 당연히 얘기 안 할 수 없죠. 말씀 안 드릴 수 없죠. 이제 관리로 그런 것들을 다 이 아이가 하고 갈 수 있게 제가 처리를 할 거예요. 관리 같은 경우도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당연히 클리닉이 제일 메인이죠. 네, 제가 최대한 4시 반부터 6시까지랑 10시 이후엔 제가 당연히 있는데 자, 그 사이에는 제가 수업 중일 때는 이제 조교분 클리닉이 있고요. 월요일, 금요일까지는 4시 반부터 11시. 토요일은 2시부터 6시까지 제가 직접 하고 저녁 때는 이제 수업이 있으니까 조교분이 클리닉 하는 걸로 최대한 월화수목금토 다 풀로 언제든 와서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냥 자발적으로 오는다기보다는 제가 필요한 친구들을 부를 거예요. 그래서 과제 미완료하면 당연히 부르는 거고. 네, 작년도 재작년도 늘 새벽까지 이렇게 시키다 보니까 한 2-3명 남는데 한 새벽 1시, 2시 되면 2-3명 남는데 오히려 근데 부모님들이 다음날 지장이 너무 있다.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해주고 있는데 이제 빨리 보내달라는 게 되게 좀 그러신가 봐요. 어쨌든 그래서 어지간하면 12시는 요즘은 좀 안 넘기려고 해요. 그냥 숙제를 최대한 다 하고 안 되면 다음날 와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어쨌든 다 끝내고 갈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결국 쭉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
정리하자면 지금 이 친구들이 뭐 선행이 늦어서 공수를 하는 친구도 있고 미적하는 친구 뭐 다 많은데 어디에 있든 간에 결국에는 끌어올리겠다. 그 끌어올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공부 습관이랑 방향을 잘 잡는 거예요. 지금 미적 원하냐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저는 무조건 이 친구들 끌어올리겠다. 공부 자체를. 그걸 목표로 좀 가르치고 있다. 저 결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번 시험도 그렇고 뭐 숙명에서 한 70몇 점으로 이제 3등급 중하위권 맞았던 친구가 이제 두 번째는 2등급문 탔고 이번 시험에 하나 틀리고 뭐 이렇게 올라온 친구도 있고 네, 한 9등급제에서도 늘 4% 이내에 드는 친구들이 저는 선행 되게 늦게 시작했잖아요. 이때 시작한 친구가 9등급제 4% 안에 드는 친구가 3명 정도 있었어요. 이 반에서. 지금은 3학년이 된 친구들. 지금 반에서도 1등급 친구들이 늘 있고 항상 어디서 시작했든 결과는 마치 탑반에 있던 것처럼 네, 요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좀 끌어갈 거고요. 수업은 제가 T반으로 열고 미적분원 실력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적분원 실력은 적당히 한 번 이상 공부를 해서 뭐 센 비정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다 하면은 따라오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당연히 굉장히 어려운 것도 보여주긴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꾸 한 개 터치하는 거 좀 해줄 거고요. 네, 그리고 1, 2월에는 공통수학 1, 2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과제에다가 공통수학 복습 과제를 같이 줄 거예요. 과제는 뒤에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난이도별 과제랑 그다음 오답 모음이랑 그다음 공수 1, 2 중에 택일에서 복습 과제 같이 주고 퍼펙트 리뷰 주고 이렇게 4종 4가지 종류를 주니까 아이들이 좀 헷갈려 하는데 익숙해지면 다 하더라고요. 저도 헷갈려서 사실 하나로 주고 싶지만 공부를 위해서 네, 이렇게 묶어서 주고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저도 모르게 압박감이 좀 들어서 지금 오늘 한 40분 밀렸잖아요. 제가 원래 12시 반에 예정이었는데 어머니도 얼마나 지루하실까 뭐 그런 걱정에 좀 빨리빨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표정들도 좋으시고 아이들이 아직 속을 덜 썩이는 모양이에요. 네. 고1 때는 이렇게 밝을 수가 없는데 네. 고1 뭐 이렇게 계시다가도 고1 설명회 때 이렇게 계시고 고2 설명회 때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초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즐겁게 좀 말씀을 드렸고, 네, 정말 저는 결과도 늘 좋고 아이들 세게 끌고 갈 테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은 또 잠깐 상담하셔도 되고 또 상담실로 문의 주시면 네,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